지금부터 5년 월급이 아니라 계좌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 불을 붙이는 가장 빠른 도구가 QLD TQQQ입니다. 지금 손이 근질근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빨리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늦으면 진짜로 밀릴 것 같아서, 내 아이들 앞에서 내가 작아질 것 같아서 그 불안이 손끝까지 올라오신 거죠. AI가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가격입니다. 사람의 시간값이 내려가고 같은 일을 더 적은 인원으로 끝내고 그 과정이 매년 더 빨라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입니다. 노동소득은 점점 얇아지는데 자산소득은 더 두꺼워집니다. 얇아지는 쪽에만 서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체감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월급으로만 사는 구조에서 월급이 계좌로 흘러가고 계좌가 다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많은 분들이 1억이라는 숫자에 집착합니다. 근데 1억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10만원의 10%는 만원입니다. 1000만원의 10%는 100만원입니다. 1억의 10%는 1000만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일해서 버는 돈과 돈이 돈을 버는 돈이 같은 화면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간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로 사라지는 사람, 월급이 들어오면 자산으로 옮겨지는 사람. 이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습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존의 차이로 커집니다. 자, 여기서 QLD TQQQ가 왜 등장하느냐? AI 시대에 1억을 만들고 싶다는 말은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 단축을 가능하게 하는 게 레버리지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2배로, TQQQ는 3배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같은 방향이면 더 빠르고 반대 방향이면 더 아프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TQQQ 보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계좌가 흔들리면 그때부터는 손이 떨립니다. 수익이 3배가 아니라 공포도 3배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종목 추천이 아니라 운전법입니다. 엔진이 3배면 브레이크도 3배로 강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타면 QLD TQQQ는 인생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멘탈을 부수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부터 딱 머릿속에 박아두실 문장이 있습니다. QLD TQQQ는 1억을 만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1억을 만드는 사람의 속도를 올려주는 증폭기입니다.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 흐름, 규칙, 그리고 흔들릴 때 할 행동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먼저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AI가 아무리 좋아져도 갑자기 모두가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도 그 가격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필품이 싸질수록 소득 격차가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산 격차가 더 눈에 띄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성 증가의 과실은 임금이 아니라 자본으로 먼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은 언제나 뒤늦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할 일은 내가 AI를 이길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AI가 커질수록 같이 커지는 쪽에 서는 겁니다. 그게 주식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기술 비중이 높은 나스닥이고 그 나스닥을 더 강하게 증폭시키는 게 QLD TQQQ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서부터는 뜬구름 잡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5년을 60개월로 쪼개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든 월급이 얼마든 핵심은 이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중에서 고정으로 계좌로 보내는 금액을 먼저 확정하셔야 합니다. 남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남는 돈으로 사는 구조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 한 줄이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첫째, 계좌에 들어갈 금액은 자동으로 고정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시면 절대 못합니다. 사람은 피곤할 때 합리화를 하고 합리화는 소비로 이어집니다. 자동이 곧 규칙이고 규칙이 곧 생존입니다. 둘째, 비상현금은 따로 떼어두셔야 합니다. 레버리지의 진짜 적은 하락이 아닙니다. 하락 자체는 지나갑니다. 문제는 하락 중에 현금이 없어서 생활비 때문에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현금, 최소 몇 개월치 생활비는 따로 두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셋째, QLD TQQQ를 바로 풀로 들이받지 마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천천히 가라냐?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근데 천천히가 아니라 오래 가는 겁니다. QLD TQQQ는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시작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럼 언제 들어가느냐? 여기서부터는 아주 실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의 매수 기준을 레버리지 차트로 잡으면 감정에 끌려갑니다. 기준은 본주로 잡으셔야 합니다. 나스닥이면 QQQ, 반도체면 SOXX, 비트코인이면 현물 흐름,
이렇게 기준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흔들릴 때만 레버리지를 더 싣고 기준이 과열일 때는 레버리지를 줄이고 현금을 늘리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브레이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QQQ가 일정한 추세선 위에서 과열로 달릴 때 그때 TQQQ를 늘리는 건 엔진에 불을 붙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QQQ가 조정으로 내려와서 추세가 식고 공포가 올라올 때 그때 분할로 들어가면 TQQQ는 미친 속도로 계좌를 끌어올립니다. 이걸 하시려면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내가 보는 기준선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동평균선 같은 단순한 기준을 쓰는 이유가 그게 완벽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끼어들 틈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지만 변동성도 키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때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전고점 근처에 왔을 때 일부는 반드시 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한 번의 큰 하락이 회복 시간을 기하급수로 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빼서 현금과 안정자산으로 옮기는 순간 내 계좌는 단단해집니다. 계좌가 단단해지면 다음 조정이 왔을 때 다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여러분은 점점 자본소득 쪽으로 몸이 옮겨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본소득은 배당만이 아닙니다. 자본소득의 본질은 내 시간이 들어가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는 배당일 수도 있고 이자일 수도 있고 내가 보유한 자산의 증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 1억을 모아서 갑자기 배당만 받는 삶을 꿈꾸는 게 아니라 1억을 향해 가는 매달의 과정에서 일부를 현금 흐름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성형을 만들려 하지 마시고 부분 완성형을 여러 개 쌓아가셔야 합니다. 실전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은 시장의 기본 흐름을 따라가는 쪽으로 나머지는 공격 구간에서만 쓰는 쪽으로 나누는 겁니다. 기본 흐름은 QQQ 같은 형태로 잡고 공격 구간에서는 QLD나 TQQQ를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매달 시장에 참여하면서도 큰 조정이 왔을 때 공격할 탄약이 남습니다. 그리고 탄약이 남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멘탈이 달라집니다. 멍청한 매매를 안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소비를 줄이라는 말은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AI 시대의 소비 절감은 절약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를 줄여서 만든 현금은 하락장에서 여러분을 살리는 산소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락장에 산소통이 있으면 사람은 냉정해집니다. 냉정해지면 공포 속에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냉정함이 5년을 단축시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 나는 월급이 적다. 나는 대출이 있다. 나는 애가 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근데 늦었다는 말은 그냥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랑 같아집니다. 오늘부터 숫자를 바꾸면 1년 뒤에 마음이 바뀌고 2년 뒤에 계좌가 바뀌고 5년 뒤에 인생이 바뀝니다. 월급이 적으면 속도가 느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늦어도 도착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빨라도 낭떠러지로 갑니다. 그럼 대출은 어떻게 하느냐? 대출이 있으면 더더욱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합니다. 레버리지에 올인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큰 자산에 올인하면 하락장이 올 때 심장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있는 분들은 레버리지 비중을 더 보수적으로 잡고 현금을 더 두껍게 잡아야 합니다. 수익이 나면 더 빨리 일부를 빼서 계좌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빚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투자 수익은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지금 고점이면 어떡하냐? 이 말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고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고점 맞추기가 아니라 고점에서도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구조가 있으면 고점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나누고 기준선이 흔들릴 때 더 사고 과열되면 줄이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고점 공포는 점점 작아집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그 말이 맞는 경우는 올인했을 때입니다. 규칙 없이 현금 없이 감정으로 타면 그건 장기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반대로 규칙이 있고 분할이 있고 리밸런싱이 있고 수익 일부를 현금 흐름으로 옮기는 사람이면 레버리지는 장기 생존이 가능합니다. 레버리지의 본질은 위험이 아니라 관리 난이도입니다. 운전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을 배운 사람만 타야 합니다. 그럼 운전을 어떻게 배우느냐?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마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됩니다.
내가 QLD TQQQ가 하루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뉴스 하나에 내 계좌가 얼마나 출렁이는지, 내 손이 얼마나 바빠지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걸 먼저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경험을 하고도 규칙을 지킬 수 있으면 그때 비중을 늘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탈락합니다. 수익이 나면 규칙을 잊고 손실이 나면 원칙을 버립니다. 그래서 계좌가 커지지 않습니다. 이제 아주 현실적인 목표를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1억을 만들고 싶으시면 1억을 목표로만 두지 마시고 10만원 단위의 행동을 목표로 두셔야 합니다. 매달 얼마를 넣을지, 언제 넣을지, 어떤 기준에서 더 넣을지, 어떤 기준에서 덜 넣을지 이 4가지가 정해지면 목표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빼서 내 계좌를 단단하게 만드는 행동. 사람들은 수익이 나면 더 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진짜 실력은 반대입니다. 수익이 날 때 일부를 빼서 다음 기회를 위한 현금과 내 삶을 편하게 하는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것. 그게 자본소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가장 무서운 건 기술 격차가 아니라 선택 격차입니다. AI를 공부하든 다른 일을 하든 그건 각자 길입니다. 근데 어떤 길을 가든 계좌가 없으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계좌가 있으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선택지는 곧 자유입니다. 자유가 있으면 내가 싫은 일을 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만드는 도구가 여러분에게는 QLD TQQQ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규칙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꽂아드리겠습니다. 5년을 60개월로 쪼개십시오. 자동이체로 투자 금액을 먼저 고정하십시오. 비상현금을 따로 두십시오. 기준은 본주로 잡고 레버리지는 구간에서만 쓰십시오. 수익이 나면 일부를 빼서 계좌를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이 6줄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노동소득 쪽에서 자본소득 쪽으로 몸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동이 시작되면 1억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